네, 물리화학을 위한 수학을 공부를 해 나가 볼 텐데 뭘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맥쿼리 책 있죠? 그 보통 벽돌책이라고 얘기하는 빨간 그거, 그 책에 있는 매스 챕터를 기준으로 영상을 준비해 나갈 거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수학 분야의 개념도 얼마든지 끌고 올 테니 같이 잘 공부를 해보길 바랍니다. 첫 시간은 쉬운 얘기라 그냥 팔짱 끼고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 모르는 게 있다면 아마 미적분학 책에 다 나와 있을 법한 내용이라 한번 복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면 수학에서 쓰는 표기법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1번, 실수는 우리가 집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쓰시면은 실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자화학 쪽에서는 이걸 더 많이 쓰죠. 복소수, 컴플렉스 넘버인데 앞에 C를 따와서 이렇게 C로 씁니다. 저런 폰트를 칠판체, 볼드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고 이걸 알아챌 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뭐 집합론 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음,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했던 거죠. i라고 쓰고 루트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저걸 허수 단위라고 합니다. 까지가 기본적인 뼈대. 사실 뭐 다 아시는 거겠죠, 이 정도는. 이제 본격적으로 복소수 얘기를 하기 전에 왜 우리가 양자화학에서 또는 물리화학에서 실수가 아니고 복소수를 많이 쓰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저 표현 있잖아요.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라는 게, 닫혀 있다라는 거의 엄밀한 정의는 제 채널에 선형대수학 편이 있습니다. 거기에 1강을 보시면 체 얘기를 하면서 닫혀 있다가 뭔지 설명을 해드리는데, 더 알고 싶으면 그 영상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합시다. 저 말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R은 대수적으로 닫혀 있지 않지만 C는 대수적으로 닫혀 있다. 그냥 실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뭐 영 안 되진 않겠죠. 안 되진 않는데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걸 뭔가 세웠다고 치면, 물리화학을 먼저 많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아이젠밸류나 고유값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많이 구해야 되는데 방정식을 세웠는데 해가 없다고 치면 그건 그거대로 대형 사고거든요. 그죠? 뭔가 구하려고 세웠는데 구할 수가 없대. 그러면은 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 복소수 집합이 더 우리가 방정식을 다루기에는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 밑에 레퍼런스에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 예를 들어 주세요. 네, 저 방정식은 Z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그런데 판별식을 계산을 해보면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복소근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복소근은 실수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R은 대수적으로는 닫혀 있지 않은 겁니다. 사칙 연산이랑은 다른 거예요. 뭐 실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실수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건 맞죠. 그건 맞는데 지금 저 2차 방정식이 개수가 다 실수잖아요. 근데 그는 실수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 그런 상황을 대수적으로 닫혀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말입니다.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다. 자, 이제
켤레복소수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맥쿼리가 번역본이 있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서가 있어서 그걸 보는데 저 콘주게이트라는 말을 아마도 화학과이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어보셨겠죠? 수학에서는 그게 그 뜻이 아니고 자, 저거의 엄밀한 정의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왜 필요하냐부터 좀 따지고 들면 복소수 집합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를 정의하는 거는 할 수가 있죠. 상식적인 선에서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고 허수 부분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기는 분배 법칙 하듯이 쓱쓱 하면 된다는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 등을 정의하는데 문제는 나눗셈입니다. 저게 왜 문제냐면 보세요. 실수에서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연산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2로 나누는 거는 2분의 1을 곱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눗셈이라는 연산을 따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역수를 곱하자는 걸로 나눗셈을 퉁친단 말이죠. 그런 원소들을 역원이라고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아마 원하시는 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생각을 잘 한번 해봅니다. 2의 역수는 2분의 1이다. 납득이 되죠? 2분의 1은 실수다. 납득이 되죠? 그런데 저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실수입니까? 복소수입니까? 자, 일단 실수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저게 복소수일 텐데 허수 부분이 어디고 실수 부분이 어디죠?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다. 뭘로 놔두면 분모에 저렇게 순허수가 아닌 숫자를 박아버리면 그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켤레 복소수라는 걸 생각을 해서 분자 분모에 저렇게 곱해주면 이제 실수랑 허수가 분리가 되죠. 확실하게. 그런 이점이 있다. 나올 법한 질문. 그게 왜 중요하냐? 대충 숫자라고 퉁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사실 이유야 많죠. 이유야 많은데 숫자 하나에 실수 부분이 있고 허수 부분이 있으니까 정보가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저게 왜 켤레가 나와야 되는가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미리 알려줘 라고 말씀하신다면 찾아보시면 헤르미트라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프랑스 사람이라 에르미트가 맞습니다. 그렇고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죠. 오늘은 그냥 바닥 공사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마음을 비우고 시청하셔도 됩니다. 오일러 포뮬러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를 살면서 한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걸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테일러 급수로 유도를 해보겠다. 그 중에서 전개를 맥클로린 급수라고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하셨으니까 아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미적분학을 아마 하셨을 테니 저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 책이나 스튜어트, 토마스 아무거나 찾아봐도 테일러 급수가 빠진 미적분학을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른 책을 참조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무한급수의 형태로 돌아와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포넨셜 x는 밑에 있는 급수처럼 식이 바뀔 겁니다. 그 놈을 실제로 전개를 해요. 하면 저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기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짝수, 차수, 홀수, 차수. 이때 허수 단위 i의 성질에 의해서 짝수가 차수면 i의 짝수 제곱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짝수 번째 항들의 줄은 다 실수고 밑에 있는 홀수 번째 항들은 다 앞에 허수 단위 i가 살아있겠죠. 해서 놓고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 테일러 시리즈의 적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적응식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오일러 포뮬러가 자, i는 그렇다 치고 지금 코사인이랑 사인이라는 두 가지 정보가 두 개 있죠. 코사인에 대한 것, 사인에 대한 것. 그걸 지수함수 exponential i파이 하나로 그거 아시죠? 압축 파일처럼 꽉 눌러 담아서 지수함수에 두 가지 정보를 다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네 말은 실수부, 허수부 얘기하면서 복소수가 좋은 이유가 정보가 두 개 있기 때문이라며. 맞죠? 근데 지금은 익스포넨셜로 합치는 게 왜 더 좋다고 하는 거야? 아, 이제 좀 물리화학스러운 얘기가 나오죠. 오퍼레이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분 연산자를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코사인, 사인을 그대로 두고 미분하면 저거 미분은 할 줄 아시죠? 하면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니까 뭔가 상쇄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저 항들을, 텀들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데 저걸 익스포넨셜로 합치면 밑이 익스포넨셜인 지수함수는 미분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를 적용하는 관점에서는 정보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두 개가 있어요. 복소수 정보가 실수, 허수. 걔를 익스포넨셜로 합쳐서 오퍼레이터를 돌리고 다시 원래대로 쪼갠다. 요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연산의 골자입니다. 해서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었죠. 그냥 그런 연산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각주라고 해야 될까요? 사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를 좀 해봤다. 다음 시간에는 복소수 두 번째 시간. 사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챕터가 아니기 때문에 복소수는 다음 시간으로 끝내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를 하셨고요. 또 볼 수 있길 바랍니다.